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누구나 두려워하는 병, 바로 뇌출혈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주변에서 한두 분쯤은 뇌출혈로 고생하시는 분을 보셨을 거예요. 멀쩡하게 지내시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시고 그 후로는 말씀도 어눌해지시고 걸음도 불편해지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프죠. 뇌출혈이 특히 무서운 이유는 증상도 없이 갑자기 찾아와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기도 하죠. 통계를 보면 뇌출혈 환자 10명 중 4명이 목숨을 잃고 살아도 반신마비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다행히도 매일 먹는 식탁만 바꿔도 그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거든요. 뇌출혈은 갑자기 생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랜 시간에 걸쳐 혈관이 약해지고 손상되면서 생기는 질환이에요. 그렇다면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고 뇌출혈 위험을 줄이는 음식들이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실제 사례와 함께 혈관을 지켜주는 음식 5가지와 반드시 지켜야 할 생활 습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런 방법들로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관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70대, 80대에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어요.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혈관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이거든요. 끝까지 보신다면 뇌출혈에 대한 불안은 줄어들고 나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얻으실 겁니다. 건강한 혈관으로 평생을 사는 것,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뇌출혈이 왜 생기는지부터 정확히 아셔야 해요. 우리 뇌혈관은 머리카락보다도 가는 아주 미세한 혈관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혈관들이 오랜 시간 고혈압이나 잘못된 식습관에 시달리면 점점 약해지게 되죠. 마치 집안 배수관이 기름때로 좁아지는 것과 비슷해요. 혈관벽에 기름기가 쌓이고 염증이 생기면서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혈압이 몰아치면 가장 약한 부분이 결국 터져버리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이런 변화가 조용히 진행된다는 점이에요. 혈관이 80%까지 막혀도 특별한 증상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는 멀쩡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일이 생기는 거죠. 이런 무서운 현실을 몸소 경험할 뻔하신 분이 계세요. 72세 이만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30년 넘게 택시 운전을 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이에요. 젊었을 때부터 워낙 바쁘게 사시느라 건강관리에는 소홀하셨죠. 특히 식습관이 좋지 않았어요. 택시 운전을 하다 보니 끼니를 제때 챙기기 어려워서 주로 간편한 음식들로 해결하셨거든요. 라면, 김밥, 햄버거 같은 것들을 차 안에서 먹는 일이 많았어요. 은퇴 후에도 이런 식습관이 쉽게 바뀌지 않았어요. 평생 해온 방식이니까 당연하게 생각하셨거든요. 짜고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셨고 특히 국물이 있는 음식을 드실 때는 국물까지 다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70세를 넘어서면서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두통이 생기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가끔씩이었는데 점점 자주 생기더니 나중에는 거의 매일 아침 머리가 아팠어요. 하지만 그분은 이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어요. 나이 들어서 그러려니 어제 늦게 잤나 스트레스 때문인가 하면서 단순한 피곤으로 생각하셨죠. 진통제 하나를 먹으면 괜찮아지니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두 번째 증상은 어지럼증이었어요. 갑자기 일어설 때나 고개를 돌릴 때 세상이 빙빙 도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것도 나이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셨어요. 세 번째는 시야가 가끔 흐려지는 증상이었어요. 책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볼 때 초점이 잘 안 맞는 느낌이 들었어요. 안경을 바꿔야 하나 싶어서 안과에 가보니 안경 도수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증상들이 6개월 정도 지속되자 가족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아드님이 병원에 한번 가보시라고 권했지만 그분은 별일 아니라며 계속 미루셨어요. 병원 가는 것도 번거롭고 큰 병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위험한 일이 벌어질 뻔했어요. 화장실에서 일어서는데 갑자기 극심한 어지럼증이 와서 쓰러질 뻔했던 거예요. 다행히 벽을 붙잡고 버텼지만 그날 밤은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어요. 그제야 심각성을 느끼고 병원에 가셨는데 검사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혈압이 180에서 200까지 올라가 있었고 뇌 MRI에서는 미세한 뇌경색의 흔적들이 발견되었어요. 의사는 지금 상태로는 언제 뇌출혈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고 경고하셨어요. 그분은 정말 놀라셨어요. 평생 큰 병 없이 살았는데 갑자기 이런 진단을 받으니 받아들이기 어려우셨거든요. 의사는 약물 치료와 함께 반드시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셨어요. 그날부터 그분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혈압약을 복용하기 시작했지만 의사는 약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건 식습관을 바꾸는 것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영양 상담을 받으면서 그동안 얼마나 잘못된 식습관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셨어요. 나트륨 섭취량이 권장량의 3배가 넘었고 포화지방 섭취도 과도했어요. 반면 혈관에 좋은 영양소들은 거의 섭취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식단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하셨어요. 짜고 기름진 음식은 최대한 줄이고 대신 혈관에 좋은 음식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드시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혈압 기록이었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혈압을 재고 작은 수첩에 기록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번거로웠지만 이렇게 하니까 자신의 몸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어요. 또한 냉장고 문에 혈관에 좋은 음식들의 체크리스트를 붙여두고 매일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셨어요. 이렇게 하니까 자연스럽게 좋은 음식을 찾아서 먹게 되더라고요. 결과는 놀라웠어요. 4주 만에 혈압 변동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어요. 평소 180을 넘나들던 혈압이 140대로 안정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침 두통도 현저히 줄어들었고 어지럼증도 거의 사라졌어요. 3개월 후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재검사에서 혈압이 정상 범위까지 떨어졌고 혈액검사 수치들도 많이 개선되어 있었어요. 의사도 이 정도 개선은 기대하지 못했다면서 현재 방법을 계속 유지하라고 격려해 주셨다고 해요. 6개월이 지난 지금은 컨디션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맑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친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엇보다 뇌출혈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마음이 편해지셨다고 해요. 그분이 깨달으신 가장 중요한 점은 약만 믿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약은 도움이 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매일 먹는 음식을 바꾸는 것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음식이 혈압을 낮추고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넓혀주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신 거죠. 그리고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한 교훈이었어요. 지금도 그분은 매일 혈압을 기록하고 혈관에 좋은 음식들을 챙겨 드시고 계세요. 냉장고 문의 체크리스트도 여전히 활용하고 계시고 주 1회는 꼭 보건소에서 혈압을 재고 기록하는 습관을 유지하고 계시죠. 여러분도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냉장고 문에 오늘의 혈관 음식 체크리스트를 붙여두시고 작은 수첩에 혈압을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라요. 이런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혈관을 지키고 뇌출혈을 예방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고혈압이 무서운 이유는 혈관을 뻣뻣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정상적인 혈관은 고무호수처럼 유연해서 혈압이 올라가도 어느 정도 늘어나면서 압력을 흡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고혈압이 오래 지속되면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져서 작은 자극에도 쉽게 터질 수 있게 되죠. 이런 뻣뻣한 혈관을 다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음식이 있어요. 바로 비트입니다. 비트 속에 들어있는 질산염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속에서 산화질소로 바뀌면서 혈관을 부드럽게 열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산화질소는 혈관의 평활근을 이완시켜서 혈관을 넓히고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요. 마치 꽉 조인 호스를 살짝 풀어주는 것과 같은 원리죠. 하지만 비트를 잘못 섭취하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비트 주스로 마시는데 이렇게 하면 당분이 급격히 올라서 혈당에 무리를 줄 수 있거든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해요. 비트의 올바른 섭취법을 몰라서 고생하셨던 분이 계세요. 68세 권정옥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30년 넘게 동네에서 초중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시는 과외 선생님이셨어요. 오랫동안 앉아서 일하시다 보니 운동 부족이 되기 쉬웠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셨어요. 학부모들과의 관계나 아이들 성적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늘 긴장 상태에 있으셨거든요. 50대 후반부터 혈압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약간 높은 정도라서 생활 습관만 조금 바꾸면 될 거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60대에 접어들면서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새벽에 혈압이 급격히 치솟는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새벽 4시나 5시쯤 되면 갑자기 머리가 띵하면서 잠에서 깨는 일이 자주 생겼어요. 이런 새벽 고혈압은 정말 위험해요. 하루 중 혈압이 가장 불안정한 시간대에 급격히 올라가니까 뇌출혈 위험이 크게 높아지거든요. 그분도 이런 증상 때문에 밤에 잠들기가 무서울 정도였어요. 병원에서 혈압약을 처방받아서 복용하기 시작했지만 새벽 고혈압은 쉽게 조절되지 않았어요. 약을 먹어도 새벽에 혈압이 치솟는 일이 계속 반복되었죠. 의사는 약물 치료와 함께 생활 습관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어요. 특히 혈관에 좋은 음식들을 적극적으로 섭취하라고 권하셨죠. 그래서 그분은 인터넷과 건강서적을 통해 혈압에 좋은 음식들을 찾아보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던 중 비트가 혈압 강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정보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비트 주스를 만들어서 드시려고 했어요. 생비트를 갈아서 주스로 만들면 흡수도 빠르고 효과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래서 믹서기로 비트 주스를 만들어서 하루에 한 컵씩 드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나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어요.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거였어요. 평소 정상이던 혈당이 갑자기 200 가까이 치솟더라고요. 당뇨 검사를 받아보니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의사는 비트 주스의 당분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비트에는 천연 당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주스로 만들면 이 당분이 급격히 흡수되면서 혈당을 크게 올릴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정말 당황하셨어요. 혈압을 낮추려고 한 일이 오히려 당뇨를 부른 셈이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비트의 효능은 포기할 수 없었지만 혈당도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때 영양사와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비트를 안전하게 섭취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주스 대신 피클이나 샐러드로 조금씩 먹으면 혈당 부담 없이 비트의 효능을 누릴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 보기로 하셨어요. 비트를 얇게 썰어서 무설탕 피클을 만드신 거예요. 식초와 소금만으로 간단하게 절여서 냉장고에 보관해 두고 매일 점심마다 반 개씩 드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비트 특유의 흙냄새 때문에 먹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피클로 만들어서 먹으니 냄새도 많이 줄어들고 아삭한 식감도 좋아서 점차 익숙해졌어요. 놀라운 변화는 2주 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새벽에 혈압이 치솟는 일이 현저히 줄어든 거예요. 평소 새벽 4시쯤 되면 180을 넘나들던 혈압이 150대로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에는 더욱 극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아침 혈압이 눈에 띄게 안정되었고 새벽에 머리가 띵해서 깨는 일이 거의 사라졌어요. 밤에도 푹 잘 수 있게 되어서 전체적인 컨디션이 좋아졌죠. 3개월 후 재검사에서는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24시간 혈압 측정을 해보니 새벽 혈압이 정상 범위까지 떨어져 있었어요. 의사도 이 정도 개선은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현재 방법을 계속 유지하라고 격려해 주셨다고 해요. 무엇보다 좋았던 건 혈압약 용량을 줄일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기존에 2종류의 약을 드시던 것을 한 종류로 줄이고 용량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어요. 6개월이 지난 지금은 새벽 고혈압 때문에 고생했던 것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어요. 밤에 안심하고 잠들 수 있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머리가 맑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깨달으신 비트의 비밀은 이거였어요. 비트는 분명히 혈압에 좋지만 섭취 방법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었어요. 주스보다는 피클이나 샐러드로 조금씩 먹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거죠. 지금도 매일 점심마다 비트 피클을 드시고 계세요. 처음에는 맛이 낯설었지만 이제는 이 맛 없이는 점심이 섭섭할 정도라고 하시더라고요. 다만 주의할 점들이 있어요. 당뇨가 있으신 분은 반드시 소량부터 시작하셔야 하고 신장결석 병력이 있으신 분도 조심하셔야 해요. 또 저혈압이 있으신 분은 혈압이 너무 많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해요. 여러분도 이번 주에는 무설탕 비트 피클을 직접 담가보세요. 하루 반 개 정도면 충분해요. 주스보다는 피클이나 샐러드로 드시면 당분 걱정 없이 비트의 혈관 보호 효과를 누리실 수 있을 거예요. 혈관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혈관 속에 쌓인 기름때를 청소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혈관벽을 튼튼하게 보호하는 것이죠. 이 2가지를 동시에 해결해주는 완벽한 조합이 바로 고등어와 시금치예요. 고등어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 속 기름때를 청소하는 강력한 청소부 역할을 해요. 특히 EPA와 DHA라는 성분이 혈관벽에 달라붙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고 혈액을 맑게 만들어주죠. 시금치는 어떨까요? 시금치의 풍부한 질산염과 칼륨이 혈관을 부드럽고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질산염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고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시켜서 혈관 부담을 줄여주거든요. 이 2 음식의 놀라운 효과를 직접 경험하신 분이 계세요. 66세 정필호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30년 넘게 우체국에서 집배원으로 일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이에요. 오랫동안 무거운 우편물을 나르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을 하셨는데 젊었을 때는 체력이 좋아서 별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60대에 접어들면서부터 몸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느낀 변화는 숨이 차는 것이었어요. 예전에는 3층까지도 거뜬히 올라갔는데 이제는 2층만 올라가도 숨이 찼어요.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그러려니 생각했는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2번째 변화는 다리 부종이었어요. 하루 종일 걸어다니는 일을 하다 보니 저녁이 되면 다리가 퉁퉁 부었어요. 양말을 벗으면 고무줄 자국이 깊게 패일 정도였죠. 3번째는 전체적인 체력 저하였어요.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피로해지고 회복도 예전만큼 빠르지 않았어요. 주말에 쉬어도 월요일에 다시 일하기가 힘들 정도였죠. 은퇴 후 건강검진을 받아보니 문제가 발견되었어요. 혈압이 높았고 중성지방 수치도 정상보다 훨씬 높았어요. 의사는 혈관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특히 중성지방이 300을 넘어서 있었는데 이 정도면 혈관에 기름때가 많이 쌓여 있다는 뜻이라고 하셨어요.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심혈관 질환이나 뇌출혈 위험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하셨죠. 그분은 정말 충격을 받으셨어요. 평생 몸을 쓰는 일을 해서 운동은 충분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혈관 건강은 별개의 문제였던 거죠. 의사는 운동도 중요하지만 식단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어요. 영양 상담을 받으면서 그동안의 식습관을 점검해 보게 되었어요. 바쁜 일정 때문에 주로 간편한 음식들로 해결하셨는데 대부분이 가공식품이거나 기름진 음식들이었어요. 특히 생선을 거의 드시지 않으셨어요. 냄새도 나고 요리하기도 번거로워서 고기 위주로 드셨거든요. 채소도 마찬가지였어요. 상추나 깻잎 정도는 드셨지만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는 거의 드시지 않으셨어요. 영양사가 권해주신 것이 바로 고등어와 시금치였어요. 고등어는 오메가3가 풍부해서 중성지방을 낮추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고 시금치는 혈관을 보호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그분은 생선 비린내를 정말 싫어하셨거든요. 고등어는 특히 비린내가 심해서 먹기 어려우셨어요. 시금치도 쓴맛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고요. 그래서 영양사가 특별한 조리법을 알려주셨어요. 고등어는 우유에 30분 정도 담가두면 비린내가 많이 줄어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자반 고등어 대신 생고등어를 선택하면 염분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하셨어요. 시금치는 달걀이나 두부와 함께 조리하면 쓴맛이 중화되고 영양 흡수도 좋아진다고 하셨어요. 시금치만 단독으로 먹으면 부담스럽지만 다른 재료와 함께 요리하면 훨씬 먹기 쉬워진다는 거였죠. 그래서 새로운 방법으로 도전해 보기로 하셨어요. 일주일에 고등어 2회, 시금치 3회를 목표로 잡고 꾸준히 드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어요. 평생 먹어보지 않던 음식들이니까 맛도 낯설고 요리하는 것도 번거로웠거든요. 하지만 건강을 되찾겠다는 의지로 꾸준히 계속하셨어요. 2주 정도 지나자 작은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셨어요. 계단을 올라갈 때 숨이 덜 찬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착각인가 싶었는데 계속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한 달 후에는 더 확실한 변화가 있었어요. 다리 부종이 현저히 줄어든 거예요. 예전에는 저녁이 되면 다리가 무거웠는데 이제는 그런 불편함이 많이 사라졌어요. 6주 후 혈액 검사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중성지방이 300에서 180으로 40%나 줄어든 거예요. 혈압도 8mmHg 정도 떨어져서 정상 범위에 근접했어요. 의사도 이런 개선 속도에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보통 이 정도 수치 개선에는 3개월 이상 걸리는데 6주 만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정말 드문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3개월 후에는 더욱 극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중성지방이 정상 범위까지 떨어졌고 혈압도 완전히 정상화되었어요. 무엇보다 체력이 확실히 좋아져서 계단을 올라가는 것이 전혀 힘들지 않게 되었어요. 6개월이 지난 지금은 컨디션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예전에 일할 때보다 오히려 체력이 좋아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게 되었고 전체적인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어요. 그분이 깨달으신 고등어와 시금치의 비밀은 이거였어요. 생선의 오메가3가 혈관을 청소하고 시금치의 영양소가 혈관을 보호하는 완벽한 조합이라는 점이었어요. 지금도 매주 달력에 고등어 2회, 시금치 3회를 미리 표시하고 꾸준히 실천하고 계세요. 처음에는 맛이 어색했지만 이제는 이런 음식들 없이는 식단이 허전할 정도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번 주 달력에 고등어 2회, 시금치 3회를 미리 표시해 보세요. 고등어는 우유에 담가서 비린내를 줄인 뒤 구워서 드시고 시금치는 달걀이나 두부와 함께 조리해서 드시면 훨씬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자연스럽게 좁아지고 뻣뻣해져요. 또한 뇌 기능도 서서히 떨어지면서 기억력이나 집중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이런 노화 과정을 늦추고 혈관과 뇌를 동시에 보호해주는 완벽한 조합이 있어요. 바로 마늘과 블루베리입니다. 마늘 속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요. 또한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뇌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도록 도와주죠.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어떨까요? 이 성분은 혈관벽을 보호하고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요.
특히 뇌의 기억 중추를 보호해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 두 음식의 놀라운 효과를 몸소 체험하신 분이 계세요. 75세 박영준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40년 넘게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이에요. 오랫동안 잉크 냄새와 소음이 있는 환경에서 일하시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셨고 불규칙한 생활을 하셨어요. 특히 야근이 잦아서 식사도 제때 하지 못하고 수면 패턴도 불규칙했죠. 70세를 넘어서면서부터 몸에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혈압이 계속 오르는 것이었어요. 예전에는 정상이던 혈압이 점점 높아져서 결국 고혈압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두 번째는 기억력 저하였어요. 방금 전에 한 말을 잊어버리거나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자주 생겼어요.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그러려니 했는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세 번째는 오후 피로감이었어요. 점심을 먹고 나면 극심한 피로감이 몰려와서 앉은 자리에서 졸음이 쏟아졌어요. 이런 증상 때문에 오후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되었죠.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혈압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 전반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경동맥 초음파 검사에서 혈관벽이 두꺼워져 있고 일부 부위에는 플라크도 발견되었어요. 의사는 현재 상태로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이 높다고 경고하셨어요. 약물 치료와 함께 반드시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셨죠. 영양 상담을 받으면서 혈관과 뇌 건강에 좋은 음식들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그 중에서도 마늘과 블루베리가 특히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그분은 위가 약해서 생마늘을 드시면 속쓰림이 심했어요. 젊었을 때부터 매운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을 드시면 속이 아팠거든요. 영양사가 좋은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마늘을 구우면 알리신 성분은 어느 정도 유지되면서도 자극성은 크게 줄어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구운 마늘을 하루에 2쪽씩 드시라고 권해주셨어요. 블루베리도 주의할 점이 있었어요. 당분이 있어서 한 번에 많이 먹으면 혈당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요거트나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혈당 상승을 막으면서도 영양 흡수를 높일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식단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저녁마다 마늘 2쪽을 은박지에 싸서 오븐에 구워서 드시고 아침에는 블루베리 반 컵을 오트밀과 함께 섞어서 드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처음 한 달은 큰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도 속쓰림 없이 마늘을 드실 수 있어서 꾸준히 계속하셨어요. 블루베리 오트밀도 맛이 좋아서 아침 식사가 즐거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달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혈압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평소 160을 넘나들던 혈압이 150대로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더 놀라운 변화는 기억력이었어요. 예전보다 기억력이 좋아진 느낌이 들었어요.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도 잘 기억하게 되었고 며칠 전 일도 더 선명하게 기억할 수 있게 되었죠. 오후 피로감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점심 후에도 졸음이 쏟아지지 않고 오후 시간을 활발하게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전체적으로 하루 컨디션이 훨씬 좋아진 거죠. 3개월 후 재검사에서는 더욱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혈압이 5mmHg나 떨어져서 정상 범위에 근접했어요. 혈액검사 수치들도 전반적으로 개선되어 있었죠. 6개월 후에는 경동맥 초음파에서도 개선된 모습을 보였어요. 혈관벽 두께가 줄어들었고 플라크의 크기도 작아져 있었어요. 의사도 이 정도 개선은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현재 방법을 계속 유지하라고 격려해 주셨다고 해요. 1년이 지난 지금은 컨디션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혈압약 용량도 줄일 수 있게 되었고 기억력도 예전보다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엇보다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친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였어요. 그분이 발견한 마늘과 블루베리의 비밀은 이거였어요. 마늘은 익혀도 혈관 확장 효과는 유지되니까 속이 약한 분들도 안전하게 드실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블루베리는 반드시 다른 음식과 함께 드셔야 혈당 걱정 없이 뇌 보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였죠. 지금도 매일 저녁 구운 마늘과 아침 블루베리 오트밀을 꾸준히 드시고 계세요. 이제는 이런 식단이 완전히 생활화되어서 없으면 뭔가 빠진 느낌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마늘 꿀절임을 만들어서 샐러드 드레싱으로 활용해 보세요. 그리고 블루베리는 하루 반 컵 정도를 냉동 보관해 두었다가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을 거예요. 속이 약하신 분은 마늘을 구워서 드시면 자극 없이 효과를 누리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혈관에 좋은 음식들을 개별적으로 알아봤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음식들을 어떻게 하루 식단으로 구성하느냐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가끔씩만 먹으면 효과를 보기 어려워요. 꾸준히 체계적으로 먹어야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혈압 기록이에요.
혈압은 하루 중에도 계속 변하고 날씨나 컨디션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재고 기록해야 자신의 혈관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요. 뇌출혈은 결국 오랜 시간에 걸친 생활 습관의 결과예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 잘못된 식습관과 관리 소홀이 누적되어서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올바른 식단과 꾸준한 관리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체계적인 관리의 중요성을 깨달으신 분이 계세요. 70세 윤순자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25년 넘게 동네 학원에서 행정 업무를 담당하셨던 분이에요. 오랫동안 앉아서 일하는 환경이었고 학원 특성상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셨어요. 학부모들과의 관계, 학생 관리, 각종 행정 업무까지 신경 쓸 일이 많았거든요. 60대 중반부터 혈압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스트레스 받을 때만 오르는 거라고 여기고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죠. 하지만 은퇴 후에도 혈압이 계속 높은 상태가 유지되어서 결국 혈압약을 복용하기 시작하게 되었어요. 의사는 약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생활 습관도 함께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였어요. 인터넷에는 정보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혼란스러웠고 이것저것 시도해봐도 꾸준히 하기가 어려웠어요.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불안감이었어요. 혈압이 조금만 올라가도 뇌출혈이 생기는 건 아닌지, 언제 갑자기 쓰러지는 건 아닌지 하는 걱정 때문에 밤에도 잠을 설치는 일이 많았어요. 그러던 중 영양상담과 건강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체계적인 식단 관리와 혈압 기록의 중요성에 대해 배우게 되었죠. 상담사가 제안한 방법은 간단했어요. 하루 식단을 미리 정해두고 반복하는 것,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보건소에서 혈압을 재고 기록하는 것이었어요. 구체적인 하루 식단은 이거였어요. 아침에는 블루베리 오트밀로 시작하고 점심에는 고등어와 시금치를 포함한 식단, 저녁에는 마늘과 미나리를 넣은 볶음밥이나 찌개를 드시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매일 같은 음식을 먹는 게 지루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실제로 해보니 오히려 편했어요. 뭘 먹을지 고민할 필요도 없고 장 보기도 간단해졌거든요. 혈압 기록도 시작하셨어요. 매주 수요일마다 보건소에 가서 혈압을 재고 작은 수첩에 날짜와 수치를 적어두는 거였어요. 보건소는 무료이니까 부담도 없었고 간호사분들도 친절하게 상담해 주셨어요. 처음 한 달은 큰 변화가 없었어요. 하지만 수첩에 혈압 수치가 하나씩 기록될 때마다 뭔가 관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편해졌어요. 두 번째 달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혈압 수치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한 거예요. 평소 150을 넘나들던 혈압이 140대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달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혈압이 정상 범위까지 떨어진 거예요. 의사와 상의해서 혈압약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좋았던 건 불안감이 사라진 것이었어요. 혈압을 정기적으로 재고 기록하니까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수치가 안정되는 것을 직접 확인하니까 마음도 편해졌어요. 6개월 후에는 혈압약을 완전히 끊고도 정상 범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의사도 이런 결과에 놀라면서 현재 방법을 계속 유지하라고 격려해 주셨다고 해요. 1년이 지난 지금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신 것 같다고 하세요. 혈압에 대한 걱정 없이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되었고 전체적인 건강 상태도 크게 개선되었어요. 그분이 깨달으신 가장 중요한 점은 일관성이었어요. 좋은 음식을 가끔 먹는 것보다는 적당한 음식이라도 꾸준히 먹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였어요. 혈압 기록도 마찬가지였어요. 매일 재는 것보다는 일정한 간격으로 꾸준히 재고 기록하는 것이 패턴을 파악하는 데 더 도움이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그분은 같은 식단과 혈압 기록 습관을 유지하고 계세요. 이제는 완전히 생활화되어서 특별히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실천하게 된다고 해요. 냉장고에는 여전히 혈관 음식 체크표가 붙어 있고 수첩에는 매주 혈압 기록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어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건강한 혈관을 만들어낸 거죠. 여러분도 냉장고에 이번 주 혈관 음식 실천 체크표를 붙여보세요. 그리고 작은 수첩을 하나 마련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혈압을 재고 기록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혈관을 지키고 뇌출혈로부터 보호해 줄 것입니다. 복잡할 것 없어요. 간단한 기록만으로도 내 몸의 변화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건강관리에 대한 자신감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함께 살펴본 뇌출혈을 예방하는 방법들 어떠셨나요? 뇌출혈은 분명히 무서운 질환이지만 절대 피할 수 없는 운명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음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비트는 혈관을 부드럽게 열어주고 고등어는 혈관 속 기름때를 청소해주며
시금치는 혈관을 튼튼하게 보호해줘요. 마늘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블루베리는 뇌세포를 지켜줍니다. 이 음식들을 하루 식단으로 구성해서 꾸준히 드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혈압을 재고 기록하는 습관만 들이셔도 여러분의 혈관은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뇌출혈은 갑자기 찾아오지만 예방은 매일의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특별한 약이나 비싼 치료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들이 여러분의 혈관을 지켜줄 수 있어요. 이만수님, 권정옥님, 정필호님, 박영준님, 윤순자님처럼 많은 분들이 이미 이런 방법으로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70대, 80대에도 충분히 혈관 건강을 개선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증거들이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내일 아침 식탁에서 시작하는 작은 실천이 훗날 큰 안도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뇌출혈에 대한 불안과 걱정은 이제 그만하시고 건강한 혈관을 만들어가는 희망찬 여정을 시작해보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혈관으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내일을 함께 준비해 봅시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혈관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